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영의정노 사신임 상서하기를 신이 본래 용나라의 물망에 맞지 않는데 지금 대간 시종의 논박을 입으며 한번 심정을 진술하고자 했으나 방금 농계하는 때이므로 문을 닫고 대지하고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뜻밖의 성상께서 신을 선조의 구물이라 이르시고 특별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리시며 그 주를 다스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명하여 출사하게 하시니 강격함을 이길 수 없어 이를 바를 모르나 구구한 소위는 끝내 침문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선조의 말에 전권이란 하루에도 조정에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개 정권이 조정에 있지 아니하면 대간에 있고 대간에 있지 아니하면 궁위에 있게 되는데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대간에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궁위에 있으면 망한다. 국가의 칠한 흥망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거니와 근래에 사슬이 날로 글로만 가서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것을 고든 일이라 여기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며 일의 경중과 대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말을 저 성경 현전인 양 여기어 애써 이기려고만 하며 임금과 더불어 서로 버티어 여러 날 여러 달을 분쟁하여 그치지 아니하며 사람의 주의를 논하는 데 있어 계층하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예측의 허물을 더듬어 애써 허물을 들춰내어 주의를 빠뜨리고야 말며 스스로 이르기를 대간의 채통이 의리에 이러해야 하며 대간의 이름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진다 하여 기울어지고 위태로운 습속만 점점 늘어가고 충직하고 중후한 풍기는 날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간이 말을 내놓으면 홍문관이 일닦고 홍문관이 말을 내놓으면 대학생이 따라서 갑이 부르면 을이 화답하여 하나의 설레가 되어 흠 없는 데서 흠을 찾고 말 없는 데서 말을 만들어 남이 혹시 자기와 달리하면 문득 헐뜯어 백단으로 추하게 나무라므로 공경대보가 그 입이 두려워서 감히 그 사이 가부를 말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성세의 아름다운 일이며 조정의 채통이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습속은 옛날에도 없었고 우리 조정에 이르렀어도 역시 없었습니다. 만약 이 버릇이 그치지 않아 권세가 대각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입을 다물게 된다면 조정의 일이 어찌 한심스럽지 아니하오리까? 노신이 항상 시사가 이 지경에 이를까 근심스러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패단은 신하로서는 갑자기 고칠 수 없고 반드시 밝으신 임금께서 유의하여야만 제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늘의 대간이 연탕로의 일을 논하면서 승전 내간에게 주의 줄 것을 청하기까지 하고 또 반하 공사도 받지 않으니 대저 사건을 논하는 것은 진실로 그 직책이오나 이런 버릇으로 임금을 대우한다면 예라 이르리이까. 승전내관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다 상의 품에서 하는 것이니 왜 이는 감히 느리다거나 빠르다고 억척할 수 없는 것인데 은현이 죄주기를 청하며 탕노의 일이 만약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다면 비록 견거, 절함, 분조, 회마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역시 불가한 것이 아니지만 일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바 아니요. 또 왕대비께서 방금 상중에 계시니 전하께서 위안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이란 마땅히 끝까지 다 하셔야 할 것이온데 만약 탕노를 죄해준다면 대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법을 따름으로써 모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죄인을 잃고 모우를 위안시켜 드릴 일입니다. 옛날 한 문제가 박수를 죽인 일에 대하여 정자가 평하기를 문제가 단을 내린 것은 밝으나 어리로 보면 미안한 점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 대간의 청을 연호하지 않으신 것은 간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정과 법을 참작하여 처리를 적당하게 하신 것이온데 오히려 말하여 마지 않으니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용서를 입은 공사가 이미 판화되었으며 삼가 받아들이고 물러가는 것이 옳으며 바꿔서 말해도 역시 불가함이 없으나 명령이 네 번째 이르러도 굳이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니 신하의 예가 진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옥에 가두고 추국하시면 논쟁하는 것이 정에 지나쳤음으로서가 아니라 무례한 잘못을 다스리고자 한 것인데 신은 전하께서 현재의 섭성을 밝히 알고 계시므로 전환시킬 시기가 정이 오늘날에 있으니 누적된 패습이 거의 종식될 만하고
조정도 거의 존엄하게 될 만하다고 생각하여 구구한 늙은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 없어서 드디어 전일의 아림이 있었던 것이었지. 전하로 하여금 대간을 위험으로 억눌러서 언노를 막아놓고 신의 마음속에 든 것을 실현해 보려는 것은 아니오며, 다만 경박하고 세세한 무리들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자가 도리어 신의 이 말을 나라 망칠 일이라 하며 신을 크게 간사한 자로 지목하고 전대의 나라를 그르칠 간신들을 열거하면서 신의 한 몸에 모았다고 이르니, 보잘것없는 신으로서는 의당 달게 받아야 하오나 다만 신의 나이 이미 70세가 되었고 지위도 이미 극에 달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무슨 욕망이 있어 마음속에 품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성명이 환히 짐작하시는 바인데 신이 감히 속이리이까? 그러나 조정의 경중이 대신에게 메어싸운데 지금 비방을 듣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무슨 낯으로 다시 조정에 나서리이까? 바라옵건대 성작하신 전하께서 신의 간절한 뜻을 살피시어 신의 직을 가르치고 신의 죄를 다스려서 민중의 격분을 풀게 하여 주시면 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을 내려 윤화하지 않았다. 회만은 많은 마지에 싼 사령장이다. 당나라 간의 대부 양승이 배연영을 정성으로 임명한 교지를 찍겠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헌문관직작 표연말 등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간사한 꼴은 대간 시정으로부터 승지 원상 사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잘못을 배척하옵는데 전하의 말씀은 나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하겠다 하시니 신당은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사신의 상소를 보면 스스로 옳다 여기며 간사한 말이 더욱 거으니 신등은 시비가 어지러움으로 전하께서는 그 간사함을 통찰하지 못하실까 염려됩니다. 자고로 국시가 일정하지 못하면 마침내 어지럽고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송나라의 일을 보면 철종 때는 사마광 정호를 소인이라 하였고 영종 때는 주희를 위학이라 하였는데 송나라가 망한 것은 실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신등 및 사신의 시비는 덮어두고 판단을 짓지 아니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청근대 사신과 신등이 아랫말을 가지고 공경 및 모든 벼슬아치를 다 모아서 인원을 결정케 하는 것이었다오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표협말 등이 또 아뢰기를 사신이 선대 조정을 섬겼을 적에 그때 대간이 박원종 윤탕로의 일로 대골들 아래 서서 여러 날 논쟁하며 청하였으니 대간이 만약 청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달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비록 지금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성종대왕께서 간혹 대간을 주의주라는 명령이 내리시면 사신이 항상 힘써 구원을 하였었는데 전하께서 저기하시자 감히 이런 말을 하니 사신이 만약 전하의 의도를 추측해 알고서 우롱하는 술책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말을 했다면 이는 전하께서 전하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요 만약 성종 때부터 이미 이 마음을 먹고 속으로 그러게 여기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선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니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어찌하여 통일이 다스리지 아니하리까 하니 듣지 않았다. 연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전대를 내려 살펴보건대 한나라 송나라로부터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간관이 바로 논집하여 혹은 소장을 16번까지 올리고도 그치지 아니했고 혹은 한문에 엎드려서 논주하여 수염과 머리칼이 다 휘어지기도 했으니 대간의 논쟁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신이 몇 날 몇 달을 두고 고집한다고 하여 대간을 배척하여 나무라니 이는 전하의 뜻에 영합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우리 조종의 일을 살피건대 세종대왕은 우리 동방의 성인이신데 말년에 이르러 내불당을 상관하시려고 하자 대간 시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정부 육조 백집사와 대학생까지도 모두 논쟁하고 관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은 사신도 반드시 알 것인데 사신은 말하기를 우리 조종에서 역시 들어보지 못한 바다 하니 이는 곧 면전에서 전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죄를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듣지 않았다. 연사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너 사신의 소를 보고서 아뢰기라. 사신의 상소에 정권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궁위에 있으면 망한다 하였는데, 선유가 말한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대간을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실정을 하면 오직 대각만이 통과할 수 있게 되므로 정권이 대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대각이 또 실정을 하면 궁위로 돌아간다고 했을 따름입니다. 사신이 어찌 이 뜻을 모르오리까마는 옛말을 뒤져내어 갖다 맞춰 전하의 뜻에 영합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 소에 오직 자기 말을 성경 현전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무릇 성경 현전이라는 것 역시 시비가 이치에 합당한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비록 지금 사람의 말일지라도 시비가 이치에 합당할 것 같으면 이 역시 경전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현 내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사신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감히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 역시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임금과 맞서서 여러 날 여러 달을 두고 서로 견지한다 하였으니 이 역시 암암리에 오늘의 일을 진술하여 전하를 격노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계획이 깊습니다. 그 소에 대간이 말을 내놓으면 홍문관이 있고 홍문관이 말을 내놓으면 대학생이 있는다 하였으니, 무릇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대간만이 말할 뿐이 아니라 시종도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조종의 일을 가지고 살피건대 옛날 지편전은 바로 지금 홍문관이니, 고문하고 논사하는 지위에 있어 무릇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감히 논의하는 것이므로, 지금도 역시 이 일을 만나며 말하는 것은 그 직책상 당연한 임무인데 무엇이 불가한 점이 있사오리까? 사신의 말이 옛날에도 없던 일이요 우리 조정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했느니 바로 면전에서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고로 간신히 군자를 모함하려면 반드시 붕당으로 지목하여 일망타진하는 법인데, 지금 사신이 대간, 홍문관, 대학생을 지목하여 갑이 부르면 을이 화답한다고 말하니, 이는 붕당으로 지목하고자 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공경대신도 그 입이 무거워서 감히 그 사이에서 가부를 말하지 못한다 했는데, 만약 공정한 일이라면 대신이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여 할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 감히 가부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득이 간사하고 아첨하는 술책이니, 사신이 이 말을 한 것은 전하의 말씀에 영합하여 제 말을 잘 들어주시도록 움직이는 수작입니다. 그 소에 이 패습은 신하로서는 쉽게 기억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너무도 참혹한 벌로서 반드시 임금의 위엄을 빌려서 대간을 베어 없애고 또 밖으로 내쫓아야만 마음에 쾌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에 성전 내간에게 주의줄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이 이렇게 임금을 대우하는 것이 과연 예라 이르오리까 하였는데, 진실로 죄가 있다면 비록 성전 내관이라도 주의줄 것을 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종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성정 내관이 만약 옳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모름지기 나에게 아뢰고 조금도 용서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보면 대간이 국문을 청한 것이 어찌 과실이라 하겠습니까? 사신의 이 말은 내시와 결탁하고자 하여 발언한 것입니다. 그 소에 만약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탕노의 일이 국가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 못하는 것은 강상이 있기 때문이니, 강상이 한번 무너지면 형정이 비록 존재한다 해도 위태롭고 망하는 것이 당장에 오게 되므로,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에 심장, 복부에 병이 있으면 외모는 비록 성할지라도 죽음이 반드시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에 마땅히 할 대로는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운운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모후일지라도 만약 그릇된 일이 있을 때는 역시 간에서 말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없지 어찌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 이르오리까? 이 역시 전하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 소에 관하는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정과 법을 잠작해서 처리한 것이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여러 번 청을 해도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가난한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상을 말하자면 선왕의 천지 같은 은혜를 잊고 졸곡 안에 장계의 집에서 묵었으니 그 정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요, 법으로 말하자면 강상을 무너뜨린 죄는 스스로 정해진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적당한 처리라 이르오리까? 이 역시 전하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 소에 받아놓고서 말해도 불가할 것 없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옛 그래 너는 면전에서만 순종하고 물러가서 뒷말이 있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약 받아가지고 가서 다시 말한다면 바로 면전했으면 순종하고 돌았으면 헐뜯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역시 전하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 소위 승상께서 현시의 습성을 환히 짐작하시니 이것을 전화시킬 계기는 정이 오늘날에 있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른바 계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함인지 알지 못하오나 이는 반드시 전하로 하여금 간관을 어서 없애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소에 다만 경박하고 세세한 무리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대간을 위력으로 제압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직신은 비록 부월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 진 시왕이 태우를 온 땅에 옮기자 가나다가 죽은 자가 27명이어서 시체를 뜰에 쌓아 놓았는데 모초가 말하기를 하늘에 28수가 있으니 내가 들어가 죽어서 그 수요를 채워야겠다고 하였으니 신등이야말로 용렬합니다만 신등의 뒤를 이어 강간이 된 자는 어찌 사신이 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다 못하겠습니까만 이 역시 전하를 속이는 말입니다. 사신이 일찍이 세조를 섬겼는데 그 당시의 일은 신등이 미처 알지 못하나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사신이 재상으로 26년 동안을 있으면서 대간이 이를 논하다가 중도를 벗어나며 성종께서는 비록 죄를 주려고 하시더라도 사신이 힘써 구원하여 왔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으니 그 마음 반드시 전하께서 처음으로 저기 하시며 그 경중과 천심은 자기가 추측해 알 수 있다 하고 드디어 경홀히 여기는 뜻이 있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신등이 원통하고 분함이 극에 달하여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하루빨리 서단하여 조정에 용납하지 못하게 하여야 국가가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너 사신의 소의 대간이 말을 내놓으면 홍문관이 뒤를 잇고 홍문관이 말을 내놓으면 대학생이 역시 뒤를 잇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런 옛날에도 없고 우리 조정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홍문관이 곧 세종조의 집현전인데 성종조에 와서 홍문관으로 명칭을 고쳤으므로 이를 만나면 바로 논쟁을 벌여 심지어 대궐 뜰에 서서 여러 달을 두고 마지 아니하였으며 홍문관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역시 상소하여 논청할 수 있었으니 윤필상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유생들이 간귀라고 배척해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흔히 있사온데 어찌 우리 조정에 없었던 일이라 이르옵니까? 사신이 성종조에 이미 정승이 되었으니 만약 마음으로 그 점이 그러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패단을 논해서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 끝내 한마디 말이 없다가 전하께서 저기 하신 뒤에야 감히 이런 말을 하였으니 만약 성종께서 생존해 계셔서 사신을 책망하시기를 내가 임금노를 할 때는 너가 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왕에게만 고하느냐고 하신다면 사신이 대답할 말이 없어 스스로 승복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까닭은 반드시 선왕이 살아계시지 않음으로써 전하의 성덕을 저울질한 것이니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겠사옵니다. 신들이 용렬하여 지금껏 천일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널리 백료들을 불러 사신의 소를 보이시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사신의 소를 옳게 보는 자가 있다면 신등이 달갑게 면전에서 임금의 속인 줄을 받겠습니다. 신등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전하께서 이미 그 심수를 환히 짐작하고 계시리라 여겼는데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사신이 그러지 않다 하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이미 사신의 간사한 술책에 빠지신 것만 같습니다. 통률이 다스려서 그 죄를 사방에 폭로하여 모두 알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함께 나서서 항쟁하는 점이라. 모든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사신이 바로 말했기 때문에 경등이 이와 같이 논하여 탄핵하는 것이나 내가 이미 사신의 술책 속에 빠졌다고까지 말하니 내가 이미 빠지고 안 빠진 것을 경들이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러한 말을 경솔히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는 경들이 실현한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서게 하기를 사신의 말은 바른 말이 아니라 간사한 말입니다. 저기 하신 처음에 대간을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참으로 국가의 대사이므로 대신된 좌로서는 마땅히 대간이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히 받아주셔야 하옵니다. 고 아래여 강력히 청하여 말려야 할 것인데 사신은 말하기를 지당하십니다 하였고 그 뒤에 대간이 눈박하자 사신이 서게 하를 임금의 영단이십니다. 기뻐서 치하합니다. 이는 신의 본정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바른 말이라 이르오리까?
지금 또 상소하여 간사한 정상을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이 이와 같사오나 지난날에 성종께서 한원의 주를 다스리셨으니 한원이 인해 왕후에게나 윤탕로가 대비에게나 지친이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온데 사신한 한환이 주의를 받을 때는 일찍이 아랜 적이 없다가 탕로의 일에 이르러는 유독 놓아주고야 한다고 말했으니 어찌하여 전후가 다릅니까? 성종께서는 대간의 말이라면 듣지 아니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신이 두려워서 감히 가슴 속에 털어놓지 못했고 전하께서는 새로 즉위하셔 성덕이 지극히 밝으시온데 사신이 감히 간산슬쩍으로 천청을 속이고서 도리어 제가 옳다고 하니 신등이 더욱 통분히 여깁니다. 지금 하교하시기를 내가 간산슬쩍에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와 같은 말들은 경솔히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나 신등은 신등이 한 말이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전하께서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비록 말 한마디 잘못이 있을지라도 5대를 섬긴 공신을 어떻게 처치하란 말이냐 하셨는데 사신이 상소한 데는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사신의 말이 옳다 하시니 신등이 이로써 전하께서 사신의 소리 보시고 이미 그 술적에 떨어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고로 소인의 말은 귀에 순해서 듣기가 쉽고 정직한 말은 귀에 거슬려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니 사신의 상소는 정의 전하를 기만하고자 하여 미리 대간으로 하여금 감히 말을 못하게 한 것이온데 전하께서 어찌 그 말을 옳게 여기시니 이는 이미 그 술적의 속에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소위에 말하기를 밝으신 임금께서 유의하시니 습성을 전환시킬 계기가 정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성조를 용렬한 임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종조의 대신인데 성주께서 승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감히 이런 말을 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말할 바이요 옳으이까. 신들이 용렬하여 말씀을 드려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신의 수를 널리 조정해 공개하기를 청하였사온데 또 이것마저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격분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조정에 있는 신하를 전부 부르시어 사신의 수를 쾌히 내보여 주시고 시비의 소재를 물어서 빨리 그 죄를 다스리셔야 마땅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나는 내 처부가를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크되 당로로 말하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내가 대간이 명령을 거역하기에 잡아가두었기 때문에 사실이 위단이라 말한 것이다. 또 경들의 성종을 용렬한 임금으로 삼았다는 말은 지나치다. 내가 처음에 당로로 죄주지하는 것은 사적이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모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함이었는데 경등이 수십일을 두고 논집하니 백성의 완성이 따라서 매우 많으므로 마지 못해 당로를 제주 예방에 부처하였으니 이는 모의에게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사신이 이른바 이기려고만 힘쓴다는 말을 어찌 그러지 않다 하겠느냐 하였다. 대간이 또 서기하기를 하나니 처부를 구타한 것은 당노에 비교하면 그 죄가 너무도 다릅니다. 처부의 복은 단지 심화밖에 되지 않으니 구타를 했을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경하였고 당노는 군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최복을 잊고서 창계의 집에 묵었으니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므로 그 죄가 중하옵니다. 사신이 성종조에서 이미 대신이 되었는데 한원을 죄줄 적에는 모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고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모를 위안해 드리는 일이다고 하였으니 그 전후가 뒤집힘이 이와 같이 무상한데 이를 직신이라 이르오리까. 당뇨의 주인은 사면의 예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사면해주는 교수를 받지 아니한 것인데 어찌 명령을 거역했다 이르오리까. 만약 이것을 영명이라 한다면 예로부터 대간이 임금의 위엄을 거스리며 과감히 논쟁하는 자도 역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가 이기려고만 힘썼다고 이르오리까. 사신의 간사한 정상은 스스로 자기 수에 진술되어 있사오니 전하의 성명으로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환히 짐작하실 것이온데 오히려 그를 대신으로 대우하시고 처단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각본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옛적부터 임금이 군자를 등용하며 나라가 다스려지고 소인을 등용하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비록 용렬한 임금이라도 다 아는 바이지만 오직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소인을 버리지 못하고서 마침내 그 화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고금을 통한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미 사신의 간삼을 하시고 있어도 능히 결단하여 제거하지 못하시니 이는 어찌 국가의 복이라 하오리까. 만약 신등을 용렬하게 여기시어 이 말을 믿어주지 않으신다면
널리 대소신료들에게 의논해보소서. 만약 신등의 말한 바를 옳지 않다 할 경우 신등이 마땅히 면전에서 임금을 기만한 주의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상소하기를 삼가 상고해보오니 주역 명의의 육사에 이르기를 왼쪽 배로 들어갔으니 명의의 마음을 얻었다 하였고, 정의는 이를 해석하기를 엄사한 소인이 높은 지에 있어 언벽한 길로 말미암아 길이 그 임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하였으니, 또 말하기를 무릇 간사한 소인이 그 임금에게 미덕해 보이는 것은 다 그 마음을 빼앗은 까닭이니 그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면 능히 깨달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유형은 신하의 간사하고 정직함을 논하여 말하기를 구변으로서 임금에게 아첨하고 임금의 밝음을 가려서 희고 검은 것이 구별이 없고 옳고 그른 것이 분간이 없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자는 나라를 망치는 신하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노사신이 전하의 의향을 탐색하여 그의 영앞에서 공교롭게 들어맞자 대감마저 억눌러서 옳고 그름을 현혹시키니 이는 정의 유향의 논한 바와 서로 같으며 명예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대신으로서 명예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망치는 화단을 가져오게 하는 자는 왕법에 용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조정의 백관이 다 같이 마음 아파 여기는 바이온데, 전하께서 한갓 아첨하고 구변 좋은 것을 즐겁게 여기시어 용서해 주려고만 하시니 어찌된 까닭입니까? 무릇 대가리나 임금의 이목이 되어 교찰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삼으므로, 임금이 지나친 행동이 있으면 교찰할 수 있고 나라에 큰 존벌레가 있으면 제거할 수 있으며, 대신의 간령이나 백료의 직무 태만이나 또는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게 하여 윗사람을 속이고 사욕을 부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고 다 쳐 없애되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매가 새떼를 쫓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악한 자로서는 대간을 미워하지 않는 자가 없어 반드시 그 입을 막고 그 죄를 꾸며서 감히 가부를 논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간사한 수단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신의 나라 망칠 말은 이미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니 모두 멀리 내쫓고야 말려 하는데, 사신은 조금도 반성하는 바 없고 마침내 그 말을 펴서 100가지로 교묘히 꾸며 도리어 공론을 그러다 하고 스스로 간사한 실책을 옳게 여기니 그 임금을 우롱하고 조정을 경밀히 여기는 것이 심하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고 역시 사신의 말을 옳게 여기시니 신등이 통곡하는 바입니다. 선유 진계아의 논에 이르기를 정권이 하루라도 조정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대각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하였사온데, 조정에 있다는 것은 제상 대간의 공론의 소재를 지목한 말이요, 그가 말한 대각에 있다는 것은 대간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무제 때 설치한 가관 상서의 등속을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우나라의 납언, 주나라의 내사, 위진, 이래의 중섭, 문화상 따위가 그것이며, 그가 말한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대개 임무를 첨가하고 끌어들이는 권한이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지 편백되게 좌우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신이 언연중 정권이 재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조정에 있으면 다스려진다는 것이라 하고, 대간의 논정을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라 하니 사신의 말이 어찌 한결같이 어긋나기만 합니까? 이는 반드시 양으로는 대간의 입을 막고 음으로는 권세를 농락할 소지를 만들려는 실책인 것입니다. 만약 과연 대각을 대간으로 본다면 무릇 대간이 탄핵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위에 품달하고 한 가지 일도 자기 마음대로 천단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정권이 대간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일찍이 이 말씀을 하여 대간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신이 공교하게 영합하여 선유의 말을 그릇되게 끌어다가 간악한 자의 미천으로 삼았으니 전하를 기만하고 은폐함이 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이 큰 간사한 소인이 되는 까닭입니다. 대저 사람의 과실과 악을 규탄하는 것이 대간의 직책이온데, 사신은 드러나지 않은 사생활을 고발한다 하고 대신할 논핵하는 것이 대간의 임무인데, 사신은 윗사람을 능욕한다 이르고 면전에서 부러뜨리고 뜰 아래에 논쟁하여 임금의 위엄을 거스리고 기휘를 저속하고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것은 대간의 직무인데, 사신은 자기들이 이기려고만
힘쓴다고 하고 임금과 더불어 맞선다고 하니 아마 전하를 격노하게 하여 대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말일 것입니다. 무릇 신하된 자는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합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조정의 기강을 숙정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말해야 할 일이 있으면 대간이 말하고 시종이 말하고 대학생까지도 따라서 말하는 수가 있으니 진실로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신은 허물만 잡아내려고 한다고 비난하여 갑이 부르면 을이 회답한다 하고 백단으로 헐뜯기만 한다 하니 이는 사신이 대간 시종 대학생들이 일찍이 자기를 간사한 자라고 논했다 해서 마음에 유감을 품고 핑계 삼아 그 패단을 말하면서 음으로 중상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신이 입을 막는다는 것은 신 등으로서는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알지 못할 리오니 무릇 대간이 논하는 것은 조정의 공론인데 대신의 말이 공언이라면 공공연하게 말할 것이 없지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문단 말입니까? 그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특히 아첨하는 무리들이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입이 막아지면 공도는 저절로 행해지고 조정은 더욱 높아질 것인데 사신이 유독 한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옛날에 송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이 일을 논하면서 소장을 18번까지 올린 일이 있었고 100여일을 서서 명령을 기다려 수염과 머리칼이 다 흰 자도 있었으며 또 태학, 무학, 종학, 경학의 재생들이 다 제자리에 나와 간절히 간한 말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조에 이르러 유독 대간, 시종, 대학생뿐 아니라 정부 6조에 이르고 또 난관에 이르고 또 시, 감의 백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말할 수 있었는데 사신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버릇은 옛날에도 없었고 우리 조정에서도 역시 없었다 하였으니 그 천총을 기만한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그 스스로 이기려고만 힘쓴다는 말이나 그 대신도 입을 무수한다는 말은 전하께서 일찍이 대간과 시종에게 하교하신 것인데 사신이 교묘하게 영합하여 성총을 의욕되게 하여 심지어 이 패단은 밝으신 임금께서 유의하셔야만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위로 전하를 기만하고 아래로 대간을 모함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신이 큰 간사가 되는 까닭입니다. 윤탕로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선왕의 난익의 은혜를 문득 잊어버리고 최복을 입은 채 창계의 집에서 묵었으니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지라 법에 용서할 수 없는 바인데 사실은 유독 일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하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대간이 논청한 것은 다만 죄를 주자는 것이었고 배워 죽이라는 것은 아니온데 사신이 망령된 게 한나라 문제가 박수를 벤 예를 끌어대어 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하여 한편으로는 전하의 뜻에 영합하고 한편으로는 모후에 의지하여 중죄를 지은 당로를 사면해 주려고 하며 도리어 허물을 없는 대간을 모함하니 이것이 바로 사신이 큰 간물이 되는 까닭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습속을 전환시킬 계기가 정이 오늘날에 있다 하였는데 신등은 사신이 화를 끼칠 마음을 내포하였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정의 구별과 칠안의 분간이 음의 양과 밤의 낮과 같아서 매양 서로 반대되므로 임금이 위에서 계셔 간언을 받아들이고 신하는 아래서 충언을 다하여 언로가 활짝 열리고 공도가 크게 행하면 이는 치안의 도이요 위와 아래가 막히고 총명이 옹패하여 임금은 고립되고 큰 간신이 근거를 얻으면 이는 난세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간의 논정을 시속의 패단으로 삼으며 대간을 가두고 구문하는 것을 습속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정을 변경시켜 사를 만들고 태를 돌려 비를 만들며 오늘의 다스림을 전환시켜 후일의 어지러움을 더 잡보다 하니 그 화를 끼칠 마음을 내포한 것이 또한 참혹하지 않습니까? 또 대간은 조정의 기강을 맡은 곳이라 말이 승야에 미치면 임금도 얼굴빛을 고치고 일이 조정에 관계되면 재상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인데 사신은 경박하고 세세한 무리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는 대간을 업신여긴 것이며 대간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임금을 무시한 까닭이니 조정에 있는 신료들도 모두 그를 나라 망칠 신하로 알고 있사온데 유독 전하께서 깨닫지 못하시는 것은 사신이 능히 엄사한 술책으로 공교하게 영합하여 명예의 마음을 얻은 때문이니 이것이 신등이 통곡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밝음으로써 간을 비추어 보시고 결단으로 살을 제거하시어 사신을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어 이 매를 막으시며 실로 종묘사적의 무한한 복일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당노의 일은 단지 제 한 몸에 관계될 뿐이요 또 뚜렷이 드러난 일도 아닌데 대간이 말을 내놓자 허문간이 뒤를 잇고 대학생까지 말하여 갑이 부르고 을이 화답하니 정승이 말이 어찌 허물하겠느냐. 만약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찌 홍문관이나 대학생에게만 그치겠느냐. 비록 무식한 나무꾼이라도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닌데 말하여 마지 아니함으로 정승이 이와 같이 아랜 것이다.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맞다. 난 이건 어루만져 기른다는 뜻이다. 좌전 애공 6년 자서의 말에 승이 알과 같았는데 내가 덮어서 길러낸다고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1일 이면 세 번째 기사. 노사신이 사직하는 소를 올려 아뢰기라. 신은 어제 사람들이 말썽이 시끄럽게 일어나며 지게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소장을 노리고 사면하여 싸운데 성자하신 전하께서 특별히 비답을 내리시어 윤호를 내리지 않으시니 성은이 이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황공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신이 외람되이 제보의 자리에 있은 뒤로 비방하는 논의가 이와 같은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게 나아간다면 신의 죄가 더욱 중하게 될 뿐 아니라 신 때문에 구설이 흉흉하여 조정이 편안할 날이 없는데 전하의 성감으로도 역시 실증나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이 조정에 붙어있는 것이 드디어 성명하신 정치에 누가 미쳐서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이니 바라옵건대 성자하신 전하께서 빨리 신을 파직하시고 다시 어지고 덕 있는 자를 구하시어 조정을 편안하게 해주시오면 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을 내려 윤호하지 않았다. 대간이 다시 서기하기를 어제 이미 사신의 수에 의하여 조목별로 열가하여 아뢰었으나 다만 중간에 혹시 빠진 일이 없지 않을까 염려해 삼갔어서 아뢰옵니다. 1. 사신의 말이 정권이 대각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정권이 대각으로 돌아가서 대신이 입을 막으면 조정의 일이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대간이란 단지 말하는 책임을 지고 일시의 공론을 주장하여 무릇 정사의 득실이나 일의 시비를 나는 말할 수 있을 따름인데 무엇이 정권에 관여되겠사옵니까? 이른바 정권이 대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사오나 이는 옛사람이 말을 잘 갖다 붙여서 대간의 입을 막아놓고 스스로 방자하게 굴자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 없지 진실로 대간이 대신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의 의논이 만약 공론이라면 지위가 백관의 위에 있어 정사를 도모하는 처지로서 끊임없이 나갈 따름인데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그 입을 다물겠습니까? 혹시 옳지 못한 일이라면 대간이 어찌 대신에게 뒤흔들려서 언책을 져버리겠습니까? 이는 옛사람이 대각이 정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부회하여 성청을 몽롱하게 하는 짓이니 그 전화를 기만한 것이 너무도 심하지 아니하옵니까? 1. 사신이 말하기를 대간은 오직 자기 말을 성경 현전으로 삼으려 한다 하였으니 이는 더욱 잘못된 말입니다. 대저 시비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졌으니 시비의 극을 바로 공론이라 이르며 그 극이 일단 정해지면 성현으로도 능히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간이 이미 일시의 공론을 주장하여 능히 그 극에 달했다면 이도 역시 성현의 말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사람이 변변찮다 하여 그 말까지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임금은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여 반드시 비천한 사람의 말도 채택하는 것인데 대간을 설치한 의가 어찌 꼭 성현 같은 사람을 얻어야만 그 직책을 맡기고 그 말을 듣겠다는 것이겠습니까? 한탄스럽게도 성현이란 대대로 나지 않으니 반드시 그 성현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죽은 공자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혀를 묶고 앉아 있어야만 하며 시국 일은 말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혐의를 느껴서 입 한 번도 열 수 없게 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그 간관을 배격하여 전하를 속이는 것이 너무도 심하지 아니하옵니까? 1. 사신이 말이
갑이 선창하면 을이 회답하여 부지 중에 하나의 습성을 이룬다 하였으니 사신이 이 말이야말로 진정 참혹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살피지 아니하시면 조종의 선유들이 반드시 모조리 없어지고 말 것이오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오리까? 예로부터 소인들이 군자를 모함하려면 반드시 붕당으로 지목하는 것이온데 사신의 말이 대간의 말을 내놓으면 호문관이 있고 호문관이 말을 내놓으면 대학생이 역시 있는다 하였으니 갑이 선창하면 을이 화답한다는 것이 붕당으로 지목하여 모함하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12의 논쟁은 모두 공론에서 나오는 것이라 비록 천리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데 어찌 갑이 선창을 하고 을이 화답하는 식으로 말을 해야만 서로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까? 붕당이라는 것은 임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 선유들도 한번 지목을 받으면 역시 스스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짐짓 일어난 선창하면 화답하고 서로 있는다는 말을 만들어서 마치 붕당하는 것과 같이 하니 그 전화를 우롱하여 일망타진의 화를 빚어내려 하는 것이 너무 심한 말이 아니옵니까? 또 사신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습속은 우리 조정에 들어보지 못했다 했는데 세종조의 집현전이나 성종조의 혼문관이 조정의 덕실을 본 반드시 대간의 뒤를 이어 말을 하였으며 대학생도 역시 일찍이 소를 올려 이단을 배척하고 수상을 논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신이 익히 보고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니 그 전하를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심하지 않습니까? 1. 사신의 말이 이 패습은 신하로서는 능히 개혁할 것이 못되니 반드시 밝으신 임금에게 유의하셔야 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습속을 전달시킬 계기가 정이 오늘에 있다고 하였으니 무릇 대간이 기위하지 않고 바른말로 들이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데 사신이 전하로 하여금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시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불측한 형벌을 가하기를 저 거리 용봉을 죽이고 쥐가 비간을 죽이듯이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추국하라는 명령을 듣고 기뻐서 습속을 전환시킬 계기라고 하였겠습니까? 새로 즉위하시어 덕택이 이래야 아래에 미치지 못하는데 먼저 위력과 형벌로서 아래를 제압하여 간하는 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제 몸을 아끼게 한다면 나라가 위태롭고 망하는 꼴을 당장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종조에 있어서도 대간이 역시 일찍이 이 일을 논하여 쉬지 아니하고 수십일에 걸쳐 혹은 낮부터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골문을 두드리고 밤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니 사신이 만약 이 습속을 그러다고 여긴다면 어찌하여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고 오늘날에 왔어야 말합니까?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성종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요 만약 새로 즉위하신 기회를 이용하여 면전에서 속인 것이라면 이는 전하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니 충성하지 않는 신하가 어찌 하루인들 조정에서 용납되우리까? 1. 사신은 또 말하기를 승전 내관에게 주의를 내려달라고 청하였으니 이것을 이해라 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음으로 서로 비유하여 내시들을 기쁘게 하자는 슬책입니다. 예로부터 간웅이 남의 나라를 망치고자 할 때에는 궁중과 결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시와 결탁하는 법인데 사신이 이미 밖으로 대간을 제압하여 자기의 과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안으로 내시와 결탁하여 몰래 임금의 동작을 엿보려 하니 그 심리가 장차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대가는 임금이 과실이 있어도 오히려 얼굴빛을 단정히 하고 극구 논쟁하는 것인데 할멈의 노예와 같은 내시들에게 무엇을 돌볼 것이 있기에 사신은 무리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고의로 임금에게 피근한 말이라 하여 전하를 속인 것이니 너무도 심하지 않습니까? 사신은 또 말하기를 경박하고 세세한 무리들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자는 것이다 하였는데 대가는 임금이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조정의 기강을 엄습케 하는 것이므로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도 얼굴빛을 고치게 되고 일이 조정에 관련되면 재상이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니 그를 경박하고 세세한 무리라 지목하여 천대하고 능욕할 수 있습니까? 예로부터 대간들이 그 실책을 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대간을 굴욕하고 위협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정의 당나라 이 임보의 장마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질없는 것이니 무릇 사람에게는 강직한 기운이 천지 사이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을 지녀서 위력에도 저지되지 아니하고 이욕에도 굽히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진 시왕이 태우를 온 땅으로 옮겨두자 가나다가 죽은 자가 27명이 되어 시체가 뜰 아래에 쌓였는데 진 시왕은 방금
또 칼을 잡고 이 거품을 뿜으면서 하는 말이 감히 가난한 자가 있으면 베리라 하니 모조는 나아가 말하기를 하늘에 28수가 있으니 나는 반드시 죽어서 그 수요를 충당하겠다 하고 드디어 극력간에 마침내 시왕의 뜻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진나라의 여러 신하가 어찌 모두 그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만 진실로 격동하고 절박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호랑을 고깃더미처럼 보고 적확을 얼음같이 여기어 서로 뒤를 이어 가나다가 죽되 그치지 않았으니 사신의 위력이 어찌 능히 사람마다 그 강직한 기운을 꺾어서 경계할 바를 알게 할 수 있으리까. 신등이 용렬한 자들이면서 모르거니와 용렬한 자들이라면 모르거니와 신등의 뒤를 이어오는 자가 한이 없는 데다 어찌 다 위력으로 협박할 수 있으리까. 그 전화를 우려하고 조정을 능멸함이 너무도 심하지 않습니까? 신등이 삼가 사신의 소장을 살펴보니 모두 나라 망칠 말만 기록되어 있어 내려가다가 차마 끝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 간사하고 음흉한 계획이 본래 가슴속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발로되어 은폐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반드시 마침내 속고 마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간신히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밝은 임금이 능히 그 간사함을 알아서 의심 없이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 해가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신이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신 것을 미끼로 이용하여 그 간사한 수단을 펴보고자 했어 먼저 윤탕로의 일로서 천심을 엿보았는데 전하께서 명성하시어 그릇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탕로를 법에 맡기시니 어찌 신민의 복과 국가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악을 제거하자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니 어찌 이 늙은 간물을 빼놓아서 후원을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신이 스스로 나이가 늙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은 매우 자라났으니 일찍이 처단해 빨리 양반의 배임을 거행하여 쾌히 사람의 분통을 풀어주시오면 보다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라. 어제 이미 부표하여 아뢰었으나 그 중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다시 종목으로 열거하여 입게하오니 이것을 널리 병녀에게 보이되 그 시비를 물어보시며 사신의 간사한 행동을 다 아시게 되어 신들의 심정도 짐작하실 것이오니 중일을 거두어 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 일은 들어주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서서히 보아서 결정짓겠다. 성종 주에는 대간이 만약 아랠 일이 있으면 본사에서 일을 보면서 와서 아뢰었는데 지금 경들은 공사는 여사로 여기고 있으니 오랫동안 맡은 일을 폐하고 대궐에만 나와 있으니 백성들이 원성이 어찌 적겠느냐. 경들은 부디 이 뜻을 알라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탕로에 대하여는 전하께서 외방에 부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나 직접을 환수하라는 정교는 듣지 못했으니 전하의 정교를 들려주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직접을 환수하고 경기에 부처하라 하였다. 연산군이 순하네 이때는.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노사신의 죄를 아뢰다. 신들은 어제 내리신 정규를 듣자없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옵니다. 아랜 것이 만약 작은 일이라면 맡은 일을 처리해가면서 논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나라를 그르치는 큰 간신이 정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작은 일을 폐하는 것만을 허물로 여기고 먼저 이런저런 제거하기에 힘쓰지 아니하리까. 공사가 밀린 것은 진실로 전하의 정교와 같으면 신들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다만 이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신들이 이 일을 농계한 이상 윤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단연코 공사를 처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공사가 많이 밀렸으니 물러가서 일을 처리한 뒤에 와서 아뢰는 것이 옳다 하며 다시 아뢰기라. 노사신의 간사함은 신들이 이미 다 말씀드렸고 사신이 전하여 아랜 일도 성감으로 역시 이미 환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간이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신들이 어찌 물러갈 수 있사오리까? 신들은 진실로 용렬하거니와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을 채용하지 아니하신다면 청하건대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으시어 공론을 채택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의의 사이에 비록 한두 가지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어찌 이것으로 죄를 줄 수야 있겠느냐 하며 사신의 말한 것이 그러지 아니함이랴 하며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아뢰는 것이 어찌 어느의 실수라고만 볼 수 있사오리까? 그 전하에게
야유한 수작이 모두 언노를 두절시키고 총명이 옹패하여 자기 뜻을 실행하고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성종조의 외척으로 주의를 입은 자도 많고 간간으로 이를 논쟁한 자도 역시 많았는데 그때는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더니 전하의 조중에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하니 이는 평소에 숨겨있는 노간의 본색으로 전하의 성덕을 저울질해보자는 것이니 신들이 더욱 마음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들이 용렬하여 만약 다시 어진 선비를 선택하여 신의 직을 넘겨주신다면 어찌 할 수 없거니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신을 옳다고 한다면 신들은 모두 나라를 그르치는 대간을 위하는 것이 되고 마옵니다. 계획을 경사에게까지 문의하는 것은 제왕이 하는 일이니 청하건대 중의를 거두시어 공론에 따르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음에 다시 아뢰기를 조정의 큰 간무를 전하는 어찌하여 빨리 제거하지 못하십니까? 만약 신들의 말이 이치에 달하지 못함으로써 능히 전하의 뜻을 돌리지 못한다면 다시 어진 사람을 구하여 신의 직을 맡겨주시는 것은 옳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제보에게 수의하시어 사신이 과연 간사하면 사신의 죄를 다스리고 신들이 기만하였다면 신들의 죄를 다스리소서. 어찌 양편이 다 옳아서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신들이 누차에 걸쳐 중의를 논리 수합해 보시라고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시니 더욱 실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비록 중의를 수합해 보라고 청하였지만 의논하는 자가 마음속으로는 그러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대간의 입을 두려워하여 옳지 않다고 한다면 경들이 반드시 이것을 빙자해 더욱더 강력하게 말할 것이 아니냐. 이 일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라. 비록 한두 명의 보잘것없는 소인이 대간의 입을 두려워하여 전하의 총명을 기만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온 조정의 재상들이 다 소인이어서 공정한 논의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온 조정의 신하를 다 소인으로 여기시어 믿지 않으신다면 장차 누구와 더불어 이 나라를 다스리시렵니까? 전일에 전하께서 정교하시기를 나도 역시 사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하셨기에 사신이 전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여 공교한 언사로 꾸며서 백단으로 기만하자 다시 사신을 옳다고 말씀하시니 더욱더 중의를 수합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온 조정의 재상이나 조사들 가운데 어찌 소인이 없겠느냐. 군자의 의논이 활달하여 비록 사신을 옳게 여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경들은 반드시 자기의 예금과 다르다고 미워하여 반드시 아부하는 소인이라고 할 것이니 이 때문에 나는 수의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저기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대간을 행위를 보니 대개 이와 같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말한 바가 진실을 공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누가 감히 그러다 하겠습니까만 말한 바가 공변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다고 지적하는 자는 오직 대간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께서 대간의 입을 무서워한다고 하셨으나 만약 직기가 하늘까지 뻗친 자라면 어찌 대간의 입을 두려워하여 본의 아닌 말로 전하를 기만하겠습니까? 지금 전하의 분부를 듣자오니 사신이 임금을 미혹하게 하고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해독을 더욱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위에 이르기를 공경재상이 그 입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사이에 가부를 논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전하의 분부가 모두 이런 뜻에서 나오셨다면 신들은 전하께서 이미 그 슬쩍에 떨어지신 것이라 생각되오니 더욱 통분히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대간의 뜻이 이기려고만 힘써서 비록 남이 한 말을 옳을지라도 자기 의사와 맞지 않으면 논박하기 때문에 대신에 의논도 다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런 미뤄보면 비록 그 의논이 비록 공의에서 나왔을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공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또 내가 비록 의지지 못하지만 어찌 가벼이 사람의 슬쩍에 빠진다고 하겠느냐. 또 소 가운데 또한 통심이란 말이 많이 있으니 지금 이 말을 가지고도 경들을 죄질 수 있으나 다만 경들이 이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다. 전자의 대간들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장차 주의를 주려고 한 것인데 대간과 시종이 갑이 부르고 을이 화답하는 식으로 나와서 논쟁하여 마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용서한 것이다. 경들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오랜 시를 두고 논집하며 장차 반드시 들어주리라 여기는 모양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라. 사신의 말이 옳은 것이라면 신들이 어찌 임금을 기만한 죄를 면하오리까? 만약 신들의 말이 옳다면 사신은 나라를 그르친 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의 정교를 보으니 마치 대간과 시종이 부동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려는 것으로 여기시니 그 대간과 시종을 믿지 않으심이 이와 같으시다면 장차 누구를 믿으시렵니까?
사신의 간삼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르리라는 것은 신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끝내 믿어주지 않으신다면 빨리 신들을 갈아주소서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노사신이 글을 올려 사직을 청하니 비답을 내려 윤화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최응현 대사관 이감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노사신의 간사한 정상은 전에 이미 수계하였습니다만 신들이 전번에 아뢰기를 널리 중의를 수합해 보시라고 여쭈었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시고 분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두 대간의 입을 두려워하여 감히 공정한 의논을 하지 못한다 하셨으니 전하께서 만약 중의를 수합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성심으로부터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천하에 양편이 모두 옳은 일은 없는 것이니 사신이 죄가 있다면 마땅히 다스려야 하고 신들이 죄가 있다면 역시 다스려야 합니다. 사신은 나라를 그르치는 간물인데 어찌 다시 백료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쾌히 처단하시어 의심을 두지 마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으며 전교하기를 천하의 일이 과연 양편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만은 모두 옳다. 경들의 입장으로서는 대간을 가둘 점에 사신이 대신으로 앉아서 고운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들이 사신을 배척하는 것이 옳고 사신은 대간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여 영주의 위단이다 말하였으니 이 역시 옳다 하였다. 응현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전자의 대간이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여긴다면 무릇 대간이 하는 것은 어느 일인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왕복하는 말도 역시 명령 거역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너는 면전에서 순종하는 척하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전 대간이 만약 명령을 받들고 물러갔다면 뒤에 다시 아래일 이치가 없는 것이지만 전지를 받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면전에서 아유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를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하리이까. 사신의 일은 이미 모든 논의를 수합시키지도 않고 또 예단도 내리지 않는데 신등이 어떻게 다시 본직에 취임하여 사신 역시 어떻게 모두가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으리까 하였다. 집이 이수원이 아뢰기를 성주께서 일찍이 대간을 공문하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헌부가 불가하다 고집하여 전지를 받들지 않기까지 하였으나 성주께서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이르지 않으셨고 또 성주께서 헌문관 관원에게 명하여 윤필상에게 불륜 비답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교리 권유가 아뢰기를 본관에서 윤필상의 일을 탄핵하여 아뢰려고 하오니 신이 어찌 감히 비답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성조께서 역시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어찌 대간의 논집을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 하리이까. 바라건대 전하는 성종을 법으로 삼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응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대간이 명령을 거역했다 하고 잡아가둔 것을 영주의 위단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큰 간물인데 사신이 수상의 자리에 있으니 신등은 명색이 대간으로서 무슨 낯으로 취직하리이까. 만약 사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신등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고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가니 복직을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노사신은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큰 간신이니 사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신등은 결코 취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신등의 직을 갈지 않으신다면 곧 사신을 파직시키소서. 지금 가뭄의 재해가 심하여 늦은 벼는 이삭이 나오지 않고 밭고 식은 다 말랐으니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하는 것이므로 재변이 오는 것은 반드시 인사를 불러드렸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천심이 임금을 사랑하여 반드시 먼저 재변을 나타내서 경고하는 것이며 그래도 반성하지 않은 뒤에야 화를 내린다 하였는데 지금 가뭄의 재앙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마땅히 두려워하시고 반성하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삼공의 직이란 음양을 고루 다스리는 것이므로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홍량을 삶아 죽이니 하늘이 이내 비를 내렸고 광희를 삶아 죽이니 하늘이 이내 비를 내렸다 하였는데 사신 같은 간물이 정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재변이 이와 같은지 어찌 알겠습니까? 청간대 빨리 파직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신등은 결단코 취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비록 나라를 떠나더라도 역시 할 말을 했으니 신등이 비록 취직은 안 하더라도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래도록 경연에 납시지 아니하심으로 신등이 아뢰려고 하다가 전하께서 편찮으시에 약을 드시고 날도 더욱 몹시 도움으로 그대로 있었으나 지금은 일개가 조숙으로 잘못 쓰느라니 조숙으로 경연에 납시어 비록 성명하시더라도 고금의 칠한의 흥망 자체를 역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제변에는 진실로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나 어찌 사신이 불러들은 것이랴. 요즘 더위가 물러가지 않아서 경연에 나가지 못했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서게 하기를. 임금이 천변을 만나며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기를 지극히 하지 않는 바 없어야 할 것인데 지금 하교하시기를 제변을 어찌 사신이 불러들였겠느냐 하시니 신등의 생각에는 인사가 아래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라. 비록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떤 꾸지람으로 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자라리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간신으로 음령을 고루 다스리는 정성의 자리에 있으므로 인심이 모두 분이 여기니 천심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간이 국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신등은 이미 그 직무를 저버린 것이니 죽어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인데 어찌 감히 얼굴을 들고 지게 나아가 백세에 웃음거리를 만들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서게 하기를. 하늘이 견책을 보인 것은 그 의의가 매우 미묘하니 임금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찌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 가지 일이 실수되었다 해서 어찌 좋게 하늘을 움직이기야 하겠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께서 성명으로 위에 계시어 정사와 조금도 결함이 없었으나 겨울철에 천둥을 들으시고 더욱 삼가 스성하시니 대간이 이로 인하여 정부 정원 한승부의 소임이 그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논하였는데 성주께서는 이내 그 말을 들으시고 영의정 윤필상 좌찬성 이철견 승지 이윤숙과 노공유 좌윤 윤언호를 모두 그 직을 갈아서 하나님의 견책에 보답하였습니다. 지금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정사에 결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큰 변개가 이르렀으니 이는 반드시 그 곧 간신히 국권을 담당하여 마침내 국사를 그릇되게 할 징조인데 어찌 간신을 비유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신등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면 신등의 형세가 사신과 더불어 한조정에 함께 있을 수 없사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전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사신을 그러다고 여기지만 나는 이미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신의 그런 점을 알지 못하는데 한며 국가의 일에 관계되지 않는 일임이랴 하였다. 다시 서게 하기를. 사신의 간사한 형상은 신등이 이미 아래였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신을 옳다고 여기시고 또 정교하시기를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하시지만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간신이 국권을 담당하며 마침내 난망의 지경에 이르는 것인데 어찌 종묘사직에 관계되지 않는다 이르오리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가 있고 제 의사만 가지고 쓰면 작아진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제 의견을 버리고 중론을 따르라 하였는데 지금 대간 시종이 다 사신을 나라 망치를 큰 간물이라 하니 전하께서 만약 이 말을 미덥지 않게 여기시면 마땅히 중의를 널리 채택하여 결정하셔야 하옵지 스스로 옳다 하시고 공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옵니다. 신등이 보잘것없어 능히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신 같은 간신으로 하여금 오히려 모두가 우르르 보는 자리에 있게 하였으므로 신등은 사신과 더불어 조정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신등을 바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홍문관에서 상차하기를 이윤이 태갑을 훈계하여 이르기를 말이 그대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일이라 생각하고 말이 그대 마음에 순하거든 도가 아니리라 생각해보라 하였는데 이 말은 임금된 이로서 마땅히 경성해야 할 바이옵니다. 대개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들을 적에는 그 말이 거슬리고 순함을 헤아리지 말고 이 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니 만약 이치로서 보고 않고서 헤아려 보지 않고서 한가 자기 마음을 거스린다 하여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순하다 하여 들어준다면 강직한 기풍은 날로 멀어지고 아첨하는 습속만 날로 늘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지금 사신의 말이 남의 마음을 미리 추측하는 데 익숙하여 공교하게 영합하고 있으니 전하의 마음에 매우 부드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언로를 막고 있으니 이치로 따져보면 나라를 상하는 도끼 같은데 전하께서는 그르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말이 순나무도 받아들이기 쉬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신등은 기휘를 저촉하여 공론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전하의 마음에는 거슬린다 이르실 것이나 총명을 넓히며 간사를 배척하는 것이니 이치로 따져보면 병을 다스리는 약석인데 전하께서 옳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것은 말이 강직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시비를 가려 논쟁하는 것은 대간의 직분인데 사신은 말하기를 반드시 이기려고만 한다. 또는 임금과 맞서려고 하여 전하를 경노시키게 해서 대간을 해치려고 하니 그 관할함이 심하다. 허심탄회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며 자기 사견을 버리고 공론을 따르는 것은 임금의 미덕인데 사신은 말하기를 임금의 위엄이 떨치지 못한다 또는 권력이 대간에게 돌아간다 하여 전하의 이목이 가리우도록 이끌어 총명하지 못하게 만다니 그 간언함이 심합니다. 대간을 가두면 선비가 장차 혀를 묶고 입을 다물 것이니 국가의 복이 아닌데 사신은 말하기를 위단이다. 조정을 존엄하게 하는 일이다 하며 기뻐서 취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전하로 하여금 시신을 협제하여 상하가 간격이 생겨서 고립되어 도움이 없게 할 작정이 그 관할함이 심합니다. 언로를 활짝 열어서 사람마다 할 말을 다하며 극력 가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치세의 아름다운 일인데 사신은 말하기를 누적된 파단이다. 시대의 풍습이다 하며 전환시킬 계기가 바로 오늘에 있다고 여기니 속셈으로는 성종을 그렇게 여기고 전하를 찬양하여 치를 받고 난으로 만들어서 제 야욕을 펴고자 하는 것이니 간활함이 심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악이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므로 전하께서 널리 중의를 수합하여 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아서 말하기를 대신이 그 입을 두려워해 감히 가부를 논하지 못한다 하여 전하의 뜻을 확고하게 해서 그 간사함을 숨기려 하니 그 교활함이 심합니다. 양국 중 이 인보는 부귀가 크게 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최경, 진현은 나이가 늙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더욱 간용을 부려서 죽을 무렵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했으니 이는 노관들의 의뢰하는 버릇입니다. 지금 사시는 말이 나이 이미 70이요 지위도 역시 극에 달했는데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였는데 이는 특히 반드시 이기려고만 한다는 말을 꾸며서 전하를 기만하는 것이니 그 교활함이 심합니다. 신등이 신의 전우하여 아랫말을 반복해보면 모두가 거짓으로서 임금을 미혹하게 하고 나라를 망칠 뿐인데 전하는 그 공손만함을 기뻐하시고 죄주어 내쫓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신등의 말을 귀에 거슬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삼사하시어 종묘사직의 대기를 결단하소서 하였다.